고교학점제 대비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다. 지금 이제 중1부터 특히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요새 정말 핫한 입시철이 또 돌아왔죠.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라는 책의 저자이신 우리 정영은 작가님을 모시고 초등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방향성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은입니다. 이번에 책이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고 또 오늘이 마침 수능이에요. 네, 촬영 날이 수능 날이죠. 그래서 또 수능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선택의 기로에 선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이래저래 입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특히 초등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 그럼 되게 멀게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사실 먼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시절에는 변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또 입시 컨설턴트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입시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정말 많죠. 맞아요. 네, 혹시 가장 또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보편적인 사례를 하나를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다. 내신만 잘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상 고3이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내신은 잘 받았는데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1점대가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기대한 어느 정도의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가는 상황이 생겨요.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수능은 내신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은 내신 가지고도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맞아요. 입시의 길을 모르고 나중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든 그런 사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이 영재 수재들이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많던 수재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 네. 이유가 뭘까요? 수재다, 영재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런 말의 기준점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등 그리고 중등 때까지 하더라도 우수한 아이들을 기준점을 상위 5%로 볼 것이냐 상위 30%로 볼 것이냐 평균만 넘어도 될 것이냐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형용사예요. 그리고 일정 수재, 영재 이런 단어들이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좀 통일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 대입에서 사용하는 입시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점의 영재 수준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탁월함의 기준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 1등급을 받아야 탁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4%거든요. 근데 우수하다의 개념을 우리는 30%, 40%로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는 사실 지금 절대평가거든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첫째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데 중학교의 공식적인 성적 체계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다 A등급을 받는. 그런데 이 A등급이 물론 학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0점을 넘어갔다면 우리 아이는 한 30%, 상위 30% 안에 들었던 거예요. 우수하죠. 10명 중에 3명 안에 들었으면 분명히 우수한 거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0명 중에 3명은 4등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나 이런 탁월함은 사실은 똑같았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기준에 대한 이 차이 때문에,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당황하시게 되고 목표라든지 과정을 선택을 좀 잘못하시는 일들이 생기시곤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실력을 잘 맞아요.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쩔 수가 없죠. 절대평가다 보니까 일단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안심을 하시지만 실상 이제 나중에 학년이 이제 올라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실 텐데, 성적표를 좀 객관적으로 잘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등 성적표에서는 이제 등수가 나오지 않아요. 석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성적표를 보고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아주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은 어렵다. 그리고 95점을 받는다라고, 한 문제, 두 문제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다 틀리는 킬러 문제를 틀렸느냐, 아니면 킬러 문제는 맞았는데 실수로 몇 문제 놓쳤느냐, 요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킬러 문제는 맞췄다? 그러면 실력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걸 풀 수 있는 아이니까. 그냥 실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생활 태도적인 부분,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좀 덜렁댔거나 뭐 이런 거는 교정이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요. 객관적인 실력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좀 없을까요? 이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기출 문제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라는 건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중학교 전체 범위를 시험 범위로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 중학교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우리 아이의 전국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기출문제보다는 전국 단위로 결국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 중등 전범위를 마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요 3월 모의고사 꼭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입시를 통해서 만난 아이들은 선행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선행과 관련해서. 잘된 선행은 사실 정말 추천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잘된 선행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시던 이제 어머님께서 결국 불합격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애가 미적분까지는 했거든요. 선행을 고등학교 미적분까지는 했는데 기하를 안 했어요, 선생님. 기하를 안 해서 우리 애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학교 문제에 당시 그 시험 문제를 쳤었는데, 당시 그때 고입 시험에서 기하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애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사고도 고입 시험에서 고등학교 범위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현행이 좀 부족했던 거였는데, 요게 선행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 더 빨리 하지 않아서라고 잘못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 현행에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놓치고 가버리면 그건 나중에 메워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서도 많이 드러나는 문제죠. 이제 처음 고등학교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등급. 한 번도 그런 점수를 받을 거라고 꿈꿔본 적도 없는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선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건 현행이 부족해서였던 거지 선행이 부족해서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핀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현행이 부족하다면 선행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행부터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가끔은 현행을 나중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건 이제 선후가 조금 바뀐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정말 급변화하고 있죠. 맞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공부랑 입시가 따로 놀 수 없거든요. 특히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방금 얘기 나온 선행에 대한 문제점,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이게 참 네. 힘드실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아셔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입시를 이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일단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입시라는 맞아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나? 하시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저는 숫자로 입시를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들께. 저는 어머님들이 입시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많이 변했고 부모님들이 경험하신 것들과 너무 다른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이들과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입시를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숫자에 집중을 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교육과정이 변한다라는 건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문이과 통합 수능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이 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어떤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 큰 틀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사실은 핵심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고교학점제 이야기 하셨지만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뭐냐? 라고 하면은 교육부에서는 단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설명을 해요. 아이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니까 예전처럼 문과, 이과 이렇게 그냥 두 덩어리로 딱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고 이과면 다 이거 해. 문과면 다 이거 공부해. 이게 아니라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 과목 좀 더 필요하고 영어 과목 좀 더 필요하면 그거 더 할 수 있게. 문과 학생들이라고 해도 수학, 과학 좀 더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융합형 인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이 나왔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들의 변화, 입시 변화들을 보실 때는 숫자가 아니라 취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면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사실 숫자는 따라오는 것일 뿐인 거죠. 어머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고교학점제 대비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다. 지금 이제 중1부터 특히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 지금 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과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지금도 과목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수학만 하더라도 지금 전문 교과까지 포함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만 14개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수능 따로 내신 따로 과목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머님들은 수능에서 치르는 교과목들밖에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교과목 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이걸 학교에서 내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수학 중에서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신설된 과목인데 인공지능 수학, 실용 수학이라든지 경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보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과목인지 필요 없는 과목인지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모르면 어떤 게 필요하지? 네이버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이런 것들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교양 과목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 중등 어머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우리 아이 진로 찾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 찾는 거죠. 요게 안 되면 과목 선택조차 못하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이 책에 아마 담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도 썼던 표현이기도 해요. 아, 네. 공부의 선택권도 넓어지면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선택은 그 학습의 방향성은 당연히 입시를 알아야지만이 가능할 테니까 아마 그래서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입시 입문서 같은 느낌으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화두를 좀 던진다라는 방향으로 집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춘기가 이미 시작이 된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과 어떤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뭐 이런 걱정거리들 이런 거 이야기를 던졌을 때 부모님들의 입에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 사실은 이게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입을 닫아버리지.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골이 점점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를 보면 말을 안 하고 지내는 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어쩔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을기도 했을 거고 고등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더니 엄마가 이제 선생님들처럼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 대화는 좀 통하더라 하는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뒤에 이제 부록으로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느냐, 이런 활동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과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과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EBS 고교학점제 지도 강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한테 듣는 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게 부모님들과 좀 달라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대학 잘 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조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이들은 선생님 그러면 제 꿈이 이건데 뭐가 좋아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차이점에서 오는 것들 그게 고교학점제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핵심을 보고 있는 거죠. 진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진로와 실제 교육 환경의 변화, 고교학점제의 변화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나 걱정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이 책을 또 증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와 첫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그런 선물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